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해빙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50페이지 해빙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해빙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해빙이란 돈을 잃는 것 자체를 그대로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해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빙은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미래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내가 이런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네. 아이들과 행복하게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구나. 내가 이걸 사서 선생님에게 주면 선생님 되게 행복하고 맛있게 먹겠지? 기쁜 마음에 돈을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기쁜 마음에 내가 돈이가 있지, 내가 돈이 있어서 이걸 해줄 수가 있지, 현재에 내가 돈이 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 있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을 쓰면서도 이거 너무 비싼데?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살 만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평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편안한 감정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있음이 아니라 없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윤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없음이라는 거에 집중이 된다면 전등 스위치를 켜세요. 전등 스위치를 딸깍 켜주세요. 없음에서 있음에 전등 스위치를 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예가 나와 있냐면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대요. 우리는 없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탓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요.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어요.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산층이었대요.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는 거예요.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벌면 뭘 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돈을 많이 벌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는데도 우리는 그녀가 너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안하다고. 주변에 부자들이 너무 많아. 누구는 호화로운 별장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수억짜리 차를 뽑았다고 해. 그 사람들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여러분들 SNS를 보면 정말 맛있는 집들 너무 많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 너무 부러운 사진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넌 돈이 없어. 넌 돈이 없어.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넌 돈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없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부럽죠. 얘는 정말 너무 예쁜 데 가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SNS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난 돈이 없지 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해빙이 아니라 나는 있어. 이걸 살 돈도 있고 이걸 먹을 돈도 있어의 렌즈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어요.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나가기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나 이거 쓸 돈이 있어 라고 해빙을 하고 나 이거 먹을 돈이 있어 라고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해빙이라는 감정을 계속 조금씩 키워나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해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나 이렇게 큰 모니터도 살 정도로 돈이 있네. 나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핸드폰이 있네. 나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불평, 불안하는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질에는 여기 책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물질이 먼저일까 에너지가 먼저일까를 한번 따져볼까요? 물질이라는 건 뭘까요? 물질이라는 건 돈이에요. 에너지라는 건 뭘까요? 감정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하나를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선생님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생신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멋진 뭔가의 선물을 엄마가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거, 아빠가 너무 소중히 여겼던 거를 선물해 주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감정을 느낄 때 너무 행복하시죠? 근데 그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와, 나 이렇게 뭔가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있네? 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라는 거에 집중하면 그거를 받은 후에도 너무 기쁜 마음들이 유지가 되거든요. 나 먼저 감정에서 행복이라는 걸 느꼈고, 이 사람들이 받을 때 왜 주기 전에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주고 나면 너무 기뻐할 건데, 왜 애기들한테 깜짝 선물 줄 때도 이거 주면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라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 감정 다음에 느끼는 것이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썼잖아요. 돈을 쓰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겠죠. 이게 우주의 만물을 끌어당기고 순환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부자, 가짜 부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고, 그 돈을 썼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 행복한 파장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가짜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가짜 부자들은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살고 있다고요. 여기서 5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딸깍 바꾸는 방법이에요. 있음의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네, 가짜 부자들은 내일만을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살기 때문이에요. 현재에 내가 즐거운 거, 단돈 100원이 있으면 알사탕 살 수 있거든요. 이거 받으면 우리 아이가 엄마 너무 달달해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상상을 하면서 이 100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이 100원짜리 알사탕 살 돈이 있네? 너무 기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없음이 아니라 나 지금 식탁이 있고, 나 소파가 있고, 책장이 있고, 나 읽을 책이 있고,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있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 그 불안과 불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서윤 작가님이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했어요.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폈죠. 이 중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을 했고 그 사람들을 분석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IQ가 정말 높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지 않아요? 나는 머리도 좋지 않고 재능도 있지도 않고 창의성도 있지 않아.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 될 자격이 갖고 태어나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서윤 작가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만은 확실하대요. 확실하다는데 우리도 믿어보면 되잖아요. 많은 데이터 연구에서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돼, 재능이 많지 않아도 돼, 창의성이 높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가 어느 정도일까요? 3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36억 원에서 84억 원 정도라고요. 우와, 36억 원에 84억 안 돼요. 우리는 1억씩 벌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는 어느 정도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대요. 뭐냐면 그래서 지금 홍주연 작가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많고 부자인 사람은 왜 그렇게 적을까요? 다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꽤 많을 것 같은데 30% 이상 정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잔을 비유를 드셨어요. 부에는 그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타고났어요.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만한 그릇이 있어요. 요만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사람들마다 물을 채우는 양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 어떤 사람은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부의 그릇은 누구나 34억 이상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36억 원에서 84억 원. 그런데 그 물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라는 얘기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타고난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나 더 그래 그릇 이만한 거 타고났으면 이 그릇 더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라고 서연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해빙이라고 합니다.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해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맞아요. 리프팅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같은 노력을 해도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노력을 1도 하지 않는데 그 해빙만 나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고 부자가 되진 않아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해빙이 추가가 됐을 때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된다고요. 내가 노력을 1을 했다면 그 해빙이 곱셈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내가 나는 뭐 사업체를 이렇게 확장을 시킬 거야. 나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사업체가 이만큼을 발전했는데 1도 노력하지 않고 뭐 쇼핑몰 빵 하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학원이 빵 오픈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체가 빵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밑바탕을 깔기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은 하셔야 되시고, 그 노력을 달성되는 것까지를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해빙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해빙에 초점을 맞추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남이 부럽기만 하지는 않아요. 이만큼 있는 것에 더 행복함을 느끼니까 부럽거나 부러워하면서 질투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책감이라든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쁠 거 없지 않아요?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잊고 있을 거예요. 나 해빙해야 되는데 해빙했어? 라고 얘기하다가도 오늘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나 해빙해야 되는데 라고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나 돈 쓰면서도 해빙해야 되는데 해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나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비싼 음식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야. 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잘 먹을 수 있지. 너무 행복하게 먹을 수 있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이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네? 행복하네? 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실천해서 내 감정이 좋아지고 내가 긍정적인 감정이 되고 주변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퍼져나가서 다시 피드백이 오고 돌고 돈다면 나한테 손해볼 게 없거든요. 사실은 해빙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왜 감사일기 적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당장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마법의 주문 같아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선택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빙이라는 게 당장의 나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거나 그래 내가 돈이 많이 들어올 거야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손해보시는 거 없으시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동기부여 이제 그만됐고 동기부여 영상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게 필요해. 어떤 방법이 있어? 어떤 수단을 써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에서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이 주기 있잖아요. 내가 동기부여가 이만큼 돼 성과를 이만큼 내고 그러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 주기가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의지력이 되게 약한가 봐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래 나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 나 가지고 있잖아.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잖아. 이 감정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알람이 떴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빙이라는 거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해빙했어? 해빙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실천해보라는 것도요.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는 지금 돈이 있어. 이걸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 그래 행복해하면서 돈을 쓰자. 왜냐 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좀 더 많은 부의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있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써보실 수 있죠? 오늘도 해빙 하셔야 됩니다. 나 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돈 쓸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물건 살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 샀을 때 행복해 불행해? 약간 불안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행복한 기분이 들 때만 그거 직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낼 거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내면 내일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나가는 시간도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몇 번이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을 지금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 뭘까? 진짜 부자는요, 지금 현재 조금만 이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실은 인내심도 없고요, 끈기도 잘 없어서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만약 몇 년 걸린다면 어쩌지?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홍조 작가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저 자신 없는데? 자신 없는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서연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몇 년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부의 길로 이끌어준 경험자들을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에 기존의 스냅스를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데는 14일에서 21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인데 돈의 정보가 뇌에 감지되면서 그 불안의 정보가 없어질 때까지 2주에서 늦어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해빙 해보세요. 해빙해서 지금 현재를 즐겁게 사는 거죠.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거죠. 나 이 돈 쓸 자격 있어. 나 지금 돈이 있거든. 이거 주고 나면 너무 행복하겠어.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오늘 무조건 행복할 거야. 나 막 기분 안 좋고 상사되고 꾸준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 넌 그래. 난 모르겠어. 난 지금 순간 행복하고 즐길 거야. 하실 수 있으시죠? 해빙하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 그럼 행복한 하루 선택하세요.